자, 민권센터의 김광수 국장님 오늘 나오셨고요. 우리가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0일 정도? 11월 8일이니까요. 이니까 예. 얼마 진짜 안 남아서 선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네. 텐데 어 요번에 그러니까 투표할 때 우리가 물론 각 그 후보들을 찍는 것도 있지만 그런 법안에 대한 투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항상 인제 어. 발의안이라는 게 그런 게 주민 인제 투표에 붙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요런 선거 발의안들이 때 그걸 같이 같이 하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예. 그 환경에 관련 발의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뉴욕시에서는 네. 또 세 종류의 발의안이 더 있어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은 네 가지 발의안에 음. 찬성이나 반대의 표를 인제 던져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구나. 찬성 반대 그렇죠. 둘 중에 찬성 반대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예. 인제 저희 민권센터 같은 이제 비영리 단체들은 특정 후보나 음. 뭐 정당을 인제 지지하라는 그런 말은 못 해요. 음. 저희들이 면세 허가를 받는 중립적인 네. 정당으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근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요번에 뉴욕시에서 투표에 붙여진 세 가지 음. 이게 인제 인종 정의 결의안이라고 저희들이 인제 통칭해서 부르는데 인종 정의 예. 결의안이라는 게 뭘 그래서 말하는 고 세 가지에는 저희 민권센터나 비영리 단체들이 특히 예. 소수계 비영리 단체들이 인제 지지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예 홍보를 홍보하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세 음. 가지가 뭐냐면요. 이게 왜 나오게 됐냐면 음. 지난해 3월 달에 음. 이 뉴욕시 인종 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그래서 당시 시장실에서 인종정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뉴욕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어. 거죠. 그래 네. 가지고 약 7개월 동안 이 인종정의위원회가 음. 공청회도 열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한 3,000명 정도의 뉴욕 시민들과 대담도 하고 음. 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발의안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아. 발의안의 내용은 뭐냐? 첫째는 이제 뉴욕시의 헌장이 있어요. 말하자면 뉴욕시의 헌법이죠. 음. 거기에 이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평등한 도시를 만든다."라는 예. 인제 문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인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예 상 의미로? 인제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이걸 넣음으로 해서 여기에 모두라는 거는 모두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인종이나 뭐 출신국이나 뭐 성별이나 상관없이. 모든 걸 넘어서 음. 그다음에 인제 구체적으로 인제 중요한 게 인종정의사무소와 위원회를 만들어요, 아예 상설로 상설적인. 한다 이런 예. 얘기구나. 그래서 예. 시정부와 기구들이 예. 2 년마다 이 인종정의사무소나 위원회와 협력해서 음. 2 년마다 인종정의 사업 계획을 세워요. 어. 그러면 인제 당연히 인제 이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을 실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각 부서에서 뭐 우리 부서와 관련된 인제 인종정의 사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시정부의 한 부서로서의 그런 운영 그쵸.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실질 생활비 측정 색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 이건 뭐냐면 인제 이 생활비가 실질적으로 얼마가 예. 드냐라는 것을 인제 표로 인제 만들어 내는 거죠, 예. 구체적인 숫자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시정부가 해마다 생활비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이 인제 인종정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음. 결국 인제 이 인종적으로 소수계들이 상대적으로 더 인제 빈곤하고 음.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 인제 기본적인 사람들이 되게 알고 있는 네. 사실인데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찾아. 통해서 인제 밝혀내서 근데 아. 인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 '생활비가 얼마가 드냐.'라는 것을 통해서 예. 이거를 인제 밝혀내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이 부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다. 음. 인종적으로 불균형이 있다는 걸 인제 나타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제 부의 불균형도 음. 이제 해소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게 만든 이런 세 가지 인제 발의안이 붙여져서 그래서 실제 생활비로 얼마큼을 쓰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필요하냐예요? 예. 필요하냐. 그렇죠. 이거는 근데 한두 끝도 없지 않아요? 그게 인제 지역별로 예. 그다음에 뭐 그
민족별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만들어내겠다 이거죠. 이 보로 이 타운에 살려면 그렇죠. 이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네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지 네. 못하다. 이런 걸 숫자로 네.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부에서 네.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그렇죠. 하고 이런 그러니까 거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예를 만드는 들면은 거구나.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플러싱 같은 경우는 예. 인종적으로 음. 아시안들이 집중돼서 살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라티노들도 많이 있고요. 음. 지금 뉴욕시 전체에서 자기가 버는 돈의 음. 절반 이상을 렌트로 내는 사람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많은 거죠. 절반 그러니까 4천 불 벌면 2천 불을 렌트로 내는 거예요. 어. 플러싱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50%예요. 와. 그러니까 4천 불 벌면 2천 불을 렌트로 내야 되는 사람이 플러싱 전체 인구의 절반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 생활비 세금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똑같이 4천 불을 벌어도 음. 평균 내는 렌트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이랑 음. 플러시처럼 절반이나 되는 지역이랑은 생활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분명히 인종적으로 소수계나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예. 이 생활 비용이 음. 그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거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아.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이런 정책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욕 시장실 산하에 지금 이민자 서비스국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그 정책 활동들을 통해서 음. 만들어지고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뉴욕시 이민자 서비스국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뭐 팬데믹이 터졌을 때 조지 소로스라는 거부가 네. 뉴욕시에다가 이제 뭐 막대한 액수를 기부를 했어요. 서른미비자들은 기억난 것 실업 같다. 수당을 못 받으니까 맞아, 이 맞아. 돈을 서른미비자들한테 지급해줘라. 아. 그래서 그 이민 서비스국에서 그걸 했구나. 민권센터에 연락을 해서 예, 예. 저희들한테 100만 불을 줬죠. 어. 그래가지고 100만 불을 가지고 저희가 1천여 서류 미비자 가구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한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진짜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인종정의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네. 특히 저희 같은 이제 소수계 아시안들에게 네. 어떤 집중된 그런 정책 같은 걸 펼칠 수도 있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이죠.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에는 이런 있다는 거. 발의안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고. 지금 저도 어제 받았는데요. 네. 아마 지난주에 왔을 거예요. 제가 LA 갔다 와가지고 어제 받았는데 투표용지 배달됐어요? 그 투표용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안내서가 다 갔어요. 이미. 아, 진짜? 예, 집으로 다 배송이 돼요. 그리고 한글로도 다 왔고요 저한테. 아, 그래요? 예, 한글로도 뉴욕시는 다 다 보내는구나. 보내줘요. 한글로도. 아, 역시. 좀 있으면은 이제 후보자들 예.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후보자들에 대한 그 설명도 예, 예. 한글로 다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걸 무슨 이렇게 스팸 메일처럼 취급해서 버리시지 마시고 그거를 잘 읽어보시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뜨끔하신 분들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얼핏 그냥 대충 보다가 스팸인 줄 알고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 요즘 이제 또 후보자들이 또 막 광고지 보내요 요새. 저도 본격적으로 광고 시작했더라고요. 예. 예, 그 주지사 두 분 후보도 광고로 싸우던데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런 시즌이 된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물론 이제 투표도 중요한데 이 발의한 내용, 그러니까 조례안 제정되기 전에 요 내용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셔야 하는데 요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이번 투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가셔서 찬성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 민권센터는 공식적으로 찬성하시라고 찬성. 그렇게 권유하는 네. 겁니다. 물론 세 가지 이제 항목 모두 찬성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들의 그러니까 소외받는 사람들, 차별받고 있는 인종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정책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찬성이 되면 예산도 집행이 되고 훨씬 더 좀 혜택이 좀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다 좋은 그리고 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날 그 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네. 시간이 있나요? 약 2분? 예.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미국에서는 투표하잖아요. 네.
근데 뉴욕은 지금 14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났어요. 뉴저지는 오늘까지예요. 18일까지. 네, 그래서 오. 오늘자로 우편소이 찍히면 본선거에서 있고. 투표를 하실 수 있고 직접 선관위에 갖다 주면 물론 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네 그래서 뉴저지는. 예. 그다음에 29일부터 11월 6일까지가 사전 투표를 해요. 이거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요 기간 동안 아무 때나 가시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주말이 끼기 때문에 훨씬 네. 가시기가 편하죠. 그다음에 본선거 당일날 가면 줄 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가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부재자 우편 투표 신청도 뉴욕은 마감이 24일, 뉴저지는 11월 1일.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마찬가지로 직접 선관위에 가서 부재자 투표 신청하는 거는 네. 선거 바로 전날인 11월 7일. 그리고 이제 뉴욕, 뉴저지 똑같이 네. 11월 8일 날 선거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 본선거 당일 날 치러지고요. 그 뉴욕주 같은 경우 뭐 주지사, 뭐 뉴욕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연방 하원의원 등 중요한 선거들 이제 치러지고 뉴저지는 이제 좀 특이하죠. 이번에 한국 방송에까지 나오더라고요. 150여 이명 역사상 처음으로 타운에서 2명의 한인 후보가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누구를 이제 지지하지 그렇게 못하니까 안 되니까 2명의 한인 후보가 서로 펠리세이드 다른 파크. 당에서 나와서 경합을 벌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교육위원 선거도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거. 뉴저지는 뉴욕하고 달리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정당 표시가 없어요. 그냥 인물 보고 아. 찍는 건데 그럼. 거기에도 이제 한인들 출마하고 계시고 예. 맞아요. 시의원들도 이제 많이 출마하고 계시고 시의원들은 이제 시장 후보랑 같이 하죠. 러닝메이트로 네. 같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시고 꼭 투표해 주시면 투표하셔야 좋겠어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가면 되죠. 사전 투표 그냥 가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만 미리 신청해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 독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문의는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언제나 저희 민권센터는 선거 때는 저희 민권센터 대표 전화가 선거 핫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718-460-5600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